자, 예전에는 사회가 고정적이었고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부 아들은 농부만 농사 지어야 했고 방앗간 아들은 방앗간이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였고, 그래서 가업을 잇거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결혼까지도 부모가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 그래서 개인의 삶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직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종교도 여기 지금 직업, 결혼, 종교 이렇게 세 가지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종교 같은 경우에도 가족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하면서, 이거 이따가 정해야겠지만 정적인이라는 거에 다이나믹에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동적으로 변해서 계속 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모빌리티, 저번에 시험에서 요거 키워드로 나왔었던 거죠. 이거 그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기자가 방송국에 거치지 않고 모빌리티가, 기동성이 이게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다. 독일이라서 나왔던 그 단어인데, 사회의 이동성이 증가했다. 누구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반드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은 내 인생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사회의 변동성이 된다, 사회가 변하게 되었다는 것은 전통적인 역할의 의무를 제기했어. 근데 이거는 내가 갖고 태어난 역할이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로 들어온 게 성에, 제빵사의 집안 성은 베이커이고, 대장장이의 집의 성은 스미스이고, 재단하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의 집은 성은 테일러이다. 오피셜은 무조건 어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거랑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통적인 역할의 의무를 제기했어. 그러면 뭔가 타고나게 대안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 해야 되는 거 말고, 우리 집의 역할 말고 이거 말고 대안이 실현될 수 있을 때 다른 그 역할을 하는 거는 별로 명백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타고났다라고 아버지가 너는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걸 꼭 해야 되는 게 별로 명백하지 않다는 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 통제할 수 있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증가하는 거는 가능해지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바람직한 상태가 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냥 누구네 집에 살았으면 그냥 그거 하는 게 당연했어. 그냥 나는 누구 자식이니까 뭐 해야 되겠다, 나는 누구 자식이니까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있었었는데, 이제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나는 뭘 해야 되지? 우리 아버지는 뭐지만 나는 뭘 해야 되지? 우리 아버지는 어부지만 나는 농사를 지을까? 나는 어부를 할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폭이 넓어졌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예전에는 이미 만들어진 것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규정된 고전적인 역할, 정체성 말고 이거는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내가 주어진 역할 말고 밑에 이제 내가 진짜 발견해야 되는 언더니스 아래 뭔가 어디서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주어진 역할이 뭔가 가리고 있는 마스크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풀면은 자아를 찾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예전 같았으면은 딱히 자아를 찾을 필요도 없었고 찾을 이유도 없었어. 근데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거였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아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뭘 고를 수 있는 폭이 너무너무 많은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T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식물 속의 미네랄이 줄어들었어요. 식물 속의 미네랄이 줄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여기서는 영양분으로 보자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식물 안에 영양분이, 광물이, 미네랄이 줄어들었어. 근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은 페스티사이드, 곤충을 죽이는 것 또는 살충제, 그리고 비료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비료를 주고 살충제를 쓰면은 지렁이가 죽고요, 곤충이 죽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박테리아, 미생물 이런 것들도 다 죽여버려서 원래 고전적으로 살충제나 비료를 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는
얘네들의 시체가 얘네들이 한참 식물 뜯어먹고 남은 시체가 식물에 역시 영양분이 되어주고 이랬었었는데 얘네를 애초에 다 죽여버리니까 시체가 뭐고 남고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영양분이 될 만한 거를 다 치워버리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주면은 근데 비료의 주성분은 질소라는 거랑 포타슘이라는 건가요?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것들이 주성분인가 봐. 근데 얘네를 주고 나면은 마그네슘, 징크, 아연 그리고 철분 그다음에 뭐 아이오딘 이거는 나는 요오드라고 배웠었는데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른 영양분을 줄어들게 만들었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마그네슘은 무려 30%씩이나 줄어들었어.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포타슘이라는 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비료 안에 들어있는 포타슘이라는 거를 식물한테 주면은 식물이 마그네슘을 이렇게 100만큼 있어도 이거 100만큼을 그대로 못 먹게 포타슘이 방해하기 때문에 식물 속에 마그네슘이 줄어들더라. 그리고 땅이 식물이 자라는 무대인 그 땅이 염기성 말고 산성인 경우에도 영양분이 좀 덜 가더라.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줘, 살충제도 써, 그 다음에 땅이 산성이야. 이 세 가지가 짬뽕이 되어서 식물 안에는 미네랄, 광물이 굉장히 적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 살충제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기른 식물은 마그네슘 함량이 더 높겠죠. 얘네가 막는 거니까 비료가 포타슘이 마그네슘 섭취를 막는 거니까 첫 번째 거는 F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산성을 띠는 토양에서 기른 식물은 미네랄이 풍부하지 않겠죠. 땅이 지금 산성인데 미네랄이 낮대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F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30번. 자,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 그런 종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원이 최고의 보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네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리커버리 프로그램, 회복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은 얘네를 이 노력과 필드 컨버세이션, 현장 보존 주의자들 그리고 야생 당국의 노력을 합치기 위해 코오디네이트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래서 얘가 요구하고 그거를 연장으로 한다. 이렇게 단계별로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잡아나가 포획해서 키우는. 그래갖고 제가 제 한 마리 남았는데 얘가 죽으면 다 끝나. 짝짓기 하니까 두 마리 해봅시다. 두 마리 얘네 죽으면 다 끝나. 둘 중 하나라도 죽으면은 자손이 탄생할 수 없어. 그럼 두 마리 잡아다가 길러줘요. 동물원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길러줘. 밥도 잘해줘. 그래서 개체수를 늘려줘요. 그 두 커플은 안전하게 길러주고 얘네가 새끼를 많이 낳아. 한 100마리 나왔어. 그러면은 동물원에서는 아직 멸종 위기종이니까 일부분은 다시 키우고 좀 80마리 이 정도는 야생에다가 풀어준다라는 거. 그러면은 야생 속의 그 동물은 많이 늘어났겠죠. 80마리나 풀어줬으니까. 그래서 야생으로 돌려줘요. 자, 요점은 무조건 동물원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평생 보장하는 게 아니라 길러준 다음에 조금 괜찮다? 스스로 이제 잡아먹히지 않겠다? 혹은 지킬 수 있겠다? 이 정도가 되면은 풀어준다는 게 포인트야. 방생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번 문장, 7번 문장 보면은 거북이 알을 얘는 왜 알인가? 알일 때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알에는 발톱도 이빨도 없어. 그래서 알은 그냥 누가 깨서 먹으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가 알 상태일 때 얘네가 너무너무 높은 위험성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거북이가 알 상태일 때 동물원으로 데리고 와서 얘네가 부화해서 깨가지고 제대로 자랄 때까지 지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될 때까지, 성체가 될 때까지 살아남는 그런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북이만 하냐? 아니야. 예시가 2개 나왔죠. 악어 프로그램도 역시 성공적이었어. 그 다음에 프로젝팅 X, 그 알을 보호하고요. 해처링이라는 거는 알에서 깬 상태이긴 한데 아직 어린애,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을 만큼 어린 악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해처링이라는 거는 꼭 악어에만 쓰는 게 아니라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면 드래곤한테도 해처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동물의 아직 어린 경우는 해처링,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링이 붙는다, 이거는 그냥 어린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도 저그의 종족인
그 조그만 것들 저글링이라고 부르고 걔네는 완전 그 약한 애들 이런 거 있었어. 그래서 걔네들을 캡처링 이거는 잡는 거잖아. 근데 잡는 게 아니라 얘네를 어른이 될 때까지 어덜트후드가 될 때까지 키웠다가 릴리징 방생해주고 놓아주고 야생에다가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네가 스스로를 지킬 만큼 어느 정도 장비가 갖춰졌어. 악어 이빨 쩔어졌어. 뭐 발톱 많이 생겼어. 그 정도로 더 잘 보호할 만큼 장비가 갖춰진다면 일단 그렇게 되면은 얘네를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동물원의 보호 프로그램은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멸종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죠. T죠. 그 다음에 본문의 거북이 암호 프로그램은 평생 돌봐주는 게 아니라 아릴 때 혹은 어릴 때 데리고 와서 어느 정도 길러주고 풀어주는 거. 그렇게 봐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텔레그래프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전보라고 했어요. 나도 전보가 정확히 뭔지 본 적은 없는데 여기서 전보는 진짜 전보가 아니라 예시야. 메타포예요. 비유예요. 그래서 전보가 뭐냐면은 미리 알려주는 거. 무언가 변화가 있을 때, 중요한 게 있을 때 미리 알려주는 거. 다가오는 변화를 전달할 때 진짜 뭔가 중요한 정보를 in advance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폼이라는 표현도 뭐뭐를 알려주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근데 진짜 왜 미리 알려주는가? 그냥 바로가 안 되나? 지금부터 우리는 일을 다르게 할 것이다. 한 다음 달부터 우리는 일을 다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 거, 미리 알려주는 거 차이에 요 두 사이에는 엄청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면 그럼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적응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파워라는 거는 무엇하게 하다, 뭐 동력을 공급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allow 같은 거랑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따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적응할 시간을 준다는 거고요. 전보를 붙이는 것은 그럼 여기는 뭔가 다른 거, 미리 말하는 거, telling in advance 뭐 이렇게 되겠죠. 미리 말하는 것은 다가오는 환경이나 사건의 변화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에 적응하고 접근할 만한 그런 시간을 충분히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전보를 보내는 것은 익숙한 것, 편안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익숙한 걸 하던 걸 계속하는 거면 전보를 보낼 필요가 없어. 근데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된다.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된다. 다음 달부터 어떻게 된다. 나 같은 이 학원 같은 경우에도 보통 때 정규반 수업 듣다가 여러분 딱 등원했는데 오늘부터 내신 대비 시작한다 이러면 황당하겠죠. 그래서 미리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붙이는 게 그런 거야.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미리 알려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들에게 뭔가 환경 그리고 뭔가 그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접근할 그런 처리할 만한 시간을 주는 게 전보를 붙이는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에 전보를 보냄으로써 헤매는 시간과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겠죠. T죠. 그 다음에 전보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상황에 적응할 시간이 없겠죠. T, F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봅시다. 본문은 21번입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요거는 현대사회 인 모던 타임즈 요즘 최근에는 사회가 점점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다이나믹 요거 역동적으로 변하는 건데 뒤에서 정리할 거예요. 완성됩니다. 정적인. 그래서 정적인 거 머물러 있는 변화는 얘는 동적인 계속 변하는. 그래서 현대사회에 오니까 사회가 계속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동성이 저번에 봤었던 거야. 이동성. 사회적으로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야. 누구 아들이라고 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가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동성이라고 보는 거는 가변성, 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변할 수 있어요. 변하는 게 가능해. 변화가 가능해요. 가변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회적인 이동성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begin to 다음에 이거 그냥 exercising이라고 써도 똑같죠. 문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활동하기 시작했어. 더 높은 정도의 그 선택에 대해서. 여기서 regarding은 무엇에 대해서 라는 표현이고요. 무엇에 대해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프로페션 직업이야. 그 직업 이거 뭐 유의어 잡을 때 이거 잡아주면 되겠죠? 직업이 아니면 그들의 결혼이요. 나는 본 적도 없는 정략 상대는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상대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도 뭐 아주 높은 정도의 선택의 폭이 진짜 커졌다. 선택의 폭이 진짜 커졌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꼬우면은 이거 안 하고 딴 거 할 수 있게 되는 그 폭이 엄청 넓어졌다. 그래서 요거는 도전을 혹은 뭔가 시련을 가져다 주었어요. raised 제기하다, 가지고 오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뭔가 힘든 걸 가지고 왔어. 도전이 아니라 시련, 문제를 줬어. 전통적인 역할에다가 뭔가 의문을 제기했어. 그래서 요거는 덜 명백해. 여기서 에비던트라는 거는 명백한 확신한 이런 겁니다. 근데 뭐가 확신하지 않냐면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어떤 역할에 대해서 헌신해야 되는 그런 걸로 여기 주인은 쟤는 방앗간 아들이니까 제가 방앗간을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역할에 헌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거지.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던 그 사람이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떤 경우에 할 필요가 없냐면은 대안이, 여기서 대안이라는 거는 다른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선택지라고 합시다. 선택지. 나는 사냥꾼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렇지만 나는 방송 작가가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그러면은 사냥꾼의 아들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는 사냥꾼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대안이라는 거는 방송 작가가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하고 싶은 게 실현될 수 있어. 대안이, 옵션이 나와질 수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런 경우에 다른 것들을 저걸 열심히 할 필요가, 여기서 커멘트는 헌신하다라고 봐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른 걸 할 수 있을 때, 다른 것이 실현될 때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그 역할에 헌신할 필요가 적어진 거죠. 굉장히 덜 명백해진 거죠. 그래서 5번 문제 보면 inclusive control, 통제가, 선택이 내가 조절하는 것이 증가했어, 늘어났어.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에 걸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늘어났어. 그리고 요거는 뭐가 됐냐면요, became 배웠다. became 뒤에는 보면 형용사가 되죠? 첫 번째, 보어 첫 번째. 그 다음에 desire 할 때 보어 두 번째. 그래서 possible은 형용사, desired는 바람직한이라는 표현, 과거 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desire는 욕구야, 욕망하는 거야. 근데 욕구 되는 거죠. 욕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욕구하는 거는 바람직한 이런 뜻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생에 있어서 직업은 내 마음대로 선택 못해.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못해. 이런 식으로 그거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바람직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나론니 버들서 B 이거 이제 보여야 되죠? 나론니 버 여기 얼소가 빠졌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형태가 형용사냐, 분사냐, 과거 분사냐. 근데 형용사랑 분사랑 다 똑같은 거잖아요. 분사가 어차피 형용사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기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6번을 보면은 그러자. 여기서 내니 가운데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러자 정체성이 문제가 되었어요. 정체성이 문제가 됐어. 내 정체성은 뭐지? 나는 뭐지? 나는 뭐 해야 되는 놈이지? 이런 식으로 정체성이 문제가 됐어. 자, 이것은 나를 나온 거. 너 런거는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그래서 거의 ready made는 미리 만들어진 이가 표현이 됩니다. 미리 만들어진.
미리 만들어진. 그 다음에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ready-made 미리 만들어진 그리고 prescribed 규정된 이렇게 두 개가 같은 뜻으로 나와주면 되고요. 규정된 거 미리 만들어진 거. 근데 태어날 때부터 미리 만들어진 건 더 이상 뭐가 아니야. 그리고 그 뭐냐 정체성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저 이시라는 거는 요게 되겠죠?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겠죠? 정체성은 문제가 되었어. 정체성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더 이상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옛날에는 누구 아들이면은 어떤 집의 자식이면은 정체성은 이미 정해진 거였어. 그래서 근데 이 더 이상 정체성은 태어날 때 미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발견되어져야 할 무언가라고 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something 명사, 그 다음에 to be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어, 그리고 BPP로 수동태까지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무언가인데 무언가냐면은 발견되어져야 할 무언가, 발견되는 무언가라고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발견되어야 되는 새로운 거죠. 그래서 ready-made, prescribe 여기서는 정도는 그러면은 선천적인 거라고 태어날 때부터 관심이 있는 거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리고 discover 요거는 새롭게 얻어질 수 있는 거 acquired, 그리고 뭐 can be got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거는 획득되는, 얻어지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역할의 정체성은 prescribed 미리 정해졌어. 사회에 의해서 규정된 미리 정해지는 전통적인 역할은 begin to 뭐뭐 하기 시작했는데요. appear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마스크가 됐다라는 거죠. 가면이 됐어. 그래갖고 사람이 미리 태어날 때부터 미리 정해지는 건 이제 가면이 되었는데요. 부과되는, 여기서 뭐 부과되는 뭐 이런 뜻인데 이거 그냥 기분이랑 바꿔서도 돼요. 주어진 거야. 주어진 그 마스크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주어진 거고요. 여기에서 이 who's라는 관계대명사 진짜 중요하니까 이거 제대로 봐줍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명사가 있어. 뒤에 주어가 있어. 근데 명사의 소유 관계가 될 때 사람들의 진짜 자신이라고, 사람이랑 이거랑 같지 않아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야. 진짜 자신이에요. 이렇게 앞에 오는 선행사의 소유 관계일 때 who's를 써줘야 돼요. 소유 관계일 때. 그래서 보통 우리 관계대명사 볼 때 선행사랑 뒤에 생략되는 거나 그게 같을 때 관계대명사를 쓴다고 배웠었는데 여기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는 앞에 오는 명사랑 뒤에 오는 주어랑 서로 소유 관계일 때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때 who's라고 봐줘야 되고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발견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discovered하고 to be found하고 똑같은 뜻이죠. 요거하고 요거. to be found, to be discovered. 발견되는 거, 찾아지는 거. 근데 어딘가에서 underneath, 저 아래 어딘가에서 발견되는 그것으로 그랬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 저기죠. 그 뭐냐, 현대 사회는 역동적이고 직업, 종교, 결혼 선택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타고난 거는 줄어들었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고르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삶의 통제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걸 찾은 사람은 괜찮아. 근데 못 찾은 사람은 나는 뭐 해야 되지? 나는 누구지? 이런 식으로 정체성이 뭐지? 하는 건데 타고난 게 아니야. 주어진 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가짜 모습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가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게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스 쳐놓은 거는 전부 다 사회의 변동 혹은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전부 미리 정해진 전통적인 역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 다 결이 같은 놈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현대사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몰아가는가,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의어 바뀔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중요합니다. 제대로 봐줘야 돼요.
역동적인 변할 수 있는 아까 가변성 요거에 있었죠? 변할 수 있는 거. dynamic, changeable, shifting, 그다음에 flexible, variable. 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정적인 거, 멈춰 있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데 변하는 게 아닌데. 변하지 않는, 정적인 변하지 않는. static, unchanged, fixed, changeless, invariable. 이렇게 봐주고요. 그 다음에 늘어나는 거. 선택의 폭이 늘어났다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increase, 그 다음에 be raised, 늘어났다. 그 다음에 대안. 내가 이거 하라고 태어났다. 이거 말고. 난 누구 자식이다. 이런 거 말고. 천부적인 거 말고. 다른 거. 옵션. 대안. 그래서 옵션, 그리고 선택, 그 다음에 대체제, substitute.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 저기 성격도 같이 들어갑니다. 독창성, 성격까지. 그 다음에 전통적인이라는 표현은 traditional, 그 다음에 old fashioned, 그 다음에 conventional. 전부 예전 것들. 이렇게 봐주고요. 그 다음에 규정하다. 이거는 미리 정하는 건데 명령하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규정하다, 명령하다. 그래서 prescribe, 오대인부터 dictate, direct, order 저거는 전부 다 명령하다, 정하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No any longer, no any more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이번은 식물의 그 영양분, 광물, 미네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의 reduce는 감소하는 거니까 이거의 명사형이 되겠죠. 감소는 줄어드는 것은 결과예요. 근데 뭐의 결과냐면은 사용의 결과예요. 사용하는 것의 결과예요. 페스티사이드, 페티벌런즈, 그 다음에 죽이는 거죠. 비니디, 이제 소리는, 왜냐면, 졸라 길다. 여기, 일단 여기 끊어갖고 봅시다. 자, 우리의 음식 속의 광물의 감소는, 미네랄의 감소는 결과이다. 뭐의 결과냐면은, 페스티사이드, 살충제를 사용한 결과이고요. 퍼틸라이저, 비료를 사용한 결과이다. 자, fertile, 요거는 비옥한, 그리고 퍼틸라이저, 비옥하게 만들다. 아십니다. 비옥하다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은 영양분이 많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비료, 영양분, 땅에 주는 영양분을 비료라고 하고 그거를 뿌려주는 거예요. 비옥하게 하는 거는. 근데 페스티사이드하고 퍼틸라이저 저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익한 박테리아, 미생물들, 그리고 earworms, 땅 벌레, 지렁이죠, 지렁이. 그 다음에 저기죠, 벌레들. 그래갖고 박테리아랑 지렁이랑 벌레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충제와 비료야. 근데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 수식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자습서 받으면은 거기서 문장 구조 제대로 봐줘야 되고요. 일단 데키돌프는 이거 꾸며주는 거, create 요거는 요 땅, soil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건데 많은 essential 필수적인 nutrient 영양분이죠. In the first place 요거는 애초에 혹은 처음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결과야. 그 다음에 prevent 저거는 create, prevent 요거랑 이렇게 봐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만드는 땅, 그 다음에 땅이 저거죠. 거를 막아주는. 아니다. 요거 아니고요. 빨간 거 좋나? 요거 아니고 키로프가 요거야. 막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그래서 살충제하고 저 비료가 유익한 박테리아, 지렁이, 곤충을 죽이고 그 다음에 식물로 가는 영양분의 섭취를 프리벤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막는 거라서 이것도 뒤에 정리해놨어요. 요거를 막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박테리아,
지렁이, 벌레 죽여버려. 죽여. 그 다음에 식물의 영양 섭취 막아요. 뭐가? 살충제하고 비료가 한다는 거죠. 살충제하고 비료가 박테리아, 지렁이, 벌레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식물의 영양 섭취를 프리벤트 막아버려요. 저거는 프리벤트는 예방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예방하다 결국 발생하지 못하게 막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ertilizing crops,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는 자, 이렇게 또 봐가지고요. 포타슘과 니트로젠, 질소라고 그냥 보세요. 그리고 질소하고 포타슘으로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비호강에 만드는 것은 헤즐랜드, 이거 현재 완료죠. 계속해서 뭐뭘 해왔어. 자, caused 해왔어. made 해왔어. 이것도 뒤에 정리해놨습니다. 계속해서 유발해왔어요. result in 해왔어요. 그래서 감소를 하게 만들었어. 마그네슘, 아연, 철분 그리고 아이오딘의 감소를 계속해서 유발해왔어. 저걸 계속 줄어들게 만들어왔어. 예를 들면은 평균적으로 30%의 감소가 있었는데 밀의 내용물에 이거는 뭐 크게 적은 건 아닌데 밀 보니까 그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30%나 마그네슘이 줄어들었더라. 자,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자, due to 이거 지금까지 엄청 많이 봤죠. 민철아 무슨 뜻이야? due to 뭐 때문에 이거 뒤에 문장 와야 돼? 명사 와야 돼? 명사 와야 되죠? 뭐 때문에 because of 뭐 이런 거랑 똑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타슘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포타슘 때문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땅이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산성인 것도 한몫한다. 포타슘이 부분적으로 그것 때문이고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블록 막는 것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포타슘이 마그네슘에 반대한 마그네슘을 계속해서 막고 있어. 마그네슘에 대해서 막고 있어요. 그리고 식물에 의해서 마그네슘 섭취하는 것을 흡수하는 것을 S에 대해서 계속 막고 있어요. 자, 로우 마그네슘이 낮은 것은 마그네슘 레벨이 함량이 낮은 것은 땅 속에 마그네슘 함량이 낮은 것은 또한 뭐 하고 있냐면 이거 지금 보니까 왜 오컬링을 오컬로 바꿨을까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니까. 동사는 ing로 쓰면 안 되죠? 동사 원형으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로우 마그네슘 레벨즈니까 복수로 오컬로 잡아준 거죠. 말은 마그네슘의 함량이 낮은 것들을 뭐 하게 되냐면은 애시딕 소일 산성의 땅이야. 산성의 토양이에요. 그리고 팜랜드 토지의 농사를 짓는 땅에 이제 70% 정도가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반적인 특성은 땅의 전반적인 특성이 디터마인 결정한다라는 거죠. 결정이 accumulation 이거는 누적, 축적, 전체 양, 누적량 하고 결국 토탈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전체 식물의 미네랄의 전체 양을 토탈 어마운트라고까지 적어줍시다. 토탈 어마운트. 식물 속 미네랄 전체 양을 뭐가 정하냐면은 땅의 특성이 정한다라는 거야. 땅이 염기성이면은 식물의 미네랄도 조금씩 올라갈 것이고 땅이 산성이야 그러면은 식물 속 미네랄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게다가 현재 오늘날 우리의 토양은 less healthy래요. 덜 건강한 거야. 그러면은 건강한 토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그네슘이 많은 거, 포타슘 안 쓰는 거 이런 게 되겠죠. 광물이 많은 거. 그래서 요거는 의미상으로 머치 미네랄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겠죠? 미네랄이 많은 거. 그래서 미네랄이 근데 레스하대. 미네랄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자라나는 식물들 역시 그렇다. 여기서 지금 보니까 문법적으로 so, 도치 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so, 도치. 여기 so, the plants 이렇게 보이죠?
주어도 역시 그러하다. 근데 여기 지금 비동사 왔죠? 왜냐면은 여기에 비동사가 왔기 때문에 맞춰줘야 돼. 그래서 우리의 토양은 덜 건강하다. Our soil is less healthy다. So are the plant이다. 식물도 그러하다. 이렇게 앞에 비동사가 왔으면은 얘는 이렇다, 쟤도 그렇다라고 할 때 비동사라고 맞춰주고 저기도 비동사로 맞춰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일반 동사였다면 저기는 do라고 바뀌었어야 될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I like 어쩌고저쩌고 나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그랬으면은 나도 그래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like 일반 동사잖아요. 그러면은 do로 가고요. 그 다음에 I will go to 나 어디 갈 것이다. 그러면은 so will I 이런 식으로 동사의 형태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저기서 변형해서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 동사 형태 맞춰주는 거 반드시 봐주도록 하세요. 비동사니까 비동사. 만약에 일반 동사로 만약에 이거 바꾼다면 저것도 do로 바뀌어야 한다. 이거 꼭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살충제를 사용하고 비료를 사용하면은 지렁이, 어스워, 그 다음에 벌레들, 벅스를 제거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토양 속 유익한 박테리아들을 죽여버렸다. 그랬더니 토양 속 소일, in soil 미네랄을 감소시켰다. 리덕션 했다. 리듀스 했다. 그리고 비료는 포타슘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포타슘, 비료는 마그네슘, 아연, 철, 그리고 요오드, 아이오딘 이런 걸 제거하더라. 그 결과로 식물 속에 마그네슘이 30%나 감소하더라. 그래서 비료 속에 포타슘이 들어있으면 그리고 토양이 산성이면 그리고 식물의 마그네슘 흡수가 방해된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땅의 70%가 산성이다. 토양이 산성일 때 70%가 산성이니까 식물 속에 마그네슘이 안 그래도 적은데 들어오는 것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토양이 산성이 토양이 이렇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땅이 식물의 미네랄 양을 결정하는데 그러면 땅이 덜 건강하고 미네랄이 적고 그리고 그 위에서 자라나는 식물도 역시 덜 건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뭐지? 그 색칠해 놓은 거에서 전부 다 땅이 덜 건강하게 만들었어. 뭐가요? 살충제랑 비료가요. 뭐가요? 땅에다가 질소와 포타슘으로 비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타슘이 산성이 토양이 땅을 덜 건강하게 만들었고 식물도 덜 건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제는 원인들이에요. 무슨 원인들이냐면 우리 음식 속에 미네랄이 줄어드는 원인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요. 줄어들다, reduce, diminish, decline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shrink, fall 그리고 밑에 감소하다 명사형인 건데 크게 상관없어요. reduction, reduce를 빼고는 거의 다 동사, 명사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반대말은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증가로 봐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하다, 저 employ라는 사용하다, 유지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최근 자주 보이고 있는데 employ를 유지 대신에 쓸 수 있다라고 꼭 봐주면 되겠고요. take advantage of 이것도 오래된 거죠. 본지 오래됐죠? 꼭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산성이라는 표현이 acidic 산성이 여기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냐? 본문에 안 났었는데 basic, 기본적인이라는 표현이랑 철자가 똑같죠. 그래서 염기성을 basic이라고 쓴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에 저게 나왔는데 기본적인이라고 해석을 하면 좀 곤란하죠. 염기성이다, 애시드의 반대말이다. 이거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막다, prevent, block, stop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뭐를 유발하다, lead to, cause, give rise to 여기서 result in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지문에서도 뭐뭐를 유발하다 이거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뭐도 역시 그렇다 할 때 so 다음에 조동사 또는 비동사 주어 이런 식으로 조동사 do입니다. 그냥 조동사가 아니라 조동사 do 아니면은
조동사. So will I, 아니면 so will I, so am I, so are the plants. 뭐 이런 식으로. 걔네도 덜 건강하다. 이렇게 봐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22번입니다. 자, 스피시즈는 종 또는 종들 이렇게 가요. 그래갖고 종들인데 멸종에 이르고 있는 종들에게 ing 온 거 확인을 해주고요. 이거 자체는 어디에 접근하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멸종으로 다가가는 혹은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종들에게 동물원은 할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act하고 chance 요거를 통째로 뭐로 바꿀 수 있냐면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슨 role 아니면은 무슨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play a role 또는 play 무슨 파트 이렇게 하면은 무슨 역할을 하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다시 무슨 역할을 하다. 그래서 동물의 그들의 생존에 대해서 마지막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이 될 수 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recovery programs. 그러면은 멸종에 이르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얘네를 recovery 회복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회복이고 여기는 멸종이에요. 멸종하면 안 되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복원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근데 뭐랑 합치기 위한 거냐면 뭐랑 협응하기 위한 거냐면 Field Conservationist 현장 보존론자들과 Wildlife Authority 야생당국인데 여기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회복 단계는 괜찮아. 그래서 그런 종들의 개체수 인구수가 뭐뭐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diminish 하고 있기 때문에 population 질 복수 맞죠? diminish 동사 원형 복수 맞죠?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멸종에 이르고 있어. 멸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멸종하지 않았죠?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not unusual이야. not unusual. 보통이 아닌 것이 아니래. 그럼 보통이란 얘기죠. 그냥 흔하다는 얘기죠. 없애버리면 그냥 usual이잖아. 이중부정이니까 없애버리면 그냥 usual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common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보통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원들에게 얘네들을 감소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원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야. 투부정사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목적격 의미상 주어가 와 있는 것. 의미상 주어 잡아주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굳이 저기 하면은 이 투부정사를 ing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Jews starting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 목적격으로 쓰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 아니면은 Jew starting이라고 쓸 수 있는데 보통 소유격으로 쓰는 게 공식이고요. 그래서 동물원들이 시작하는 것은 포획 사육 시스템 잡아서 기르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은 동물원들에게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흔하지 않지 않아요. 별로 막 드문 일이 아니에요. 자, Captive Breeding Act 잡아서 기르는 거 포획 사육 단계는 뭐 하는 거냐면은 멸종에 반대하고 지키기 위한 거예요. 지키는 것을 위해서 작동한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잡아서 기르는 그 사람들은 아마도 개체라고 해주고 개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개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개체 여기서는 동물들이죠. 그래서 그 잡혀서 길러지는 그래서 여기 브레드라고 pp가 왔잖아요. 얘가 잡혀서 길러진 거니까 브리드가 아니라 브리딩은 지가 기르는 게 브리딩이고 능동이고 쟤는 수동이죠. 브레드가 왔죠. 그래서 잡혀서 길러지는 개체는 아마 릴리지드 놓여질 수 있어요. 방생될 수 있어요. 뭔가 돌려보내질 수 있어. 야생으로 문제 없네요. 야생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뭐 하냐면은 와일드 야생 개체 수를 서플멘팅 더해준다라는 거야. 보충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야생에 뭔 얘기냐면 여기서 야생에서는 거의 멸종되고 있어. 멸종 근접해. 엄청 쭉 점퍼요. 근데 잡아서 기르니까 여기서는 잡혀서 길러진 얘네가 야생으로 돌아가면은 야생의 개체수, 야생의 동물 숫자가 보충되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6번 문장 보면 이것은 거의 성공적이었어. 지금까지 잡아서 길러주고 놓아주는 거는 거의 성공적이었어. 근데 어떤 경우에 그랬냐면은 아니 관계부사 왜요? 이런 것도 체크를 해줍시다. 자, 관계부사 왜? 무슨 경우에 관계부사 왔으면은 뒤에 완전한 문장 오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완전 문장. 그래서 개체수들이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은 particular. 자, 가장 큰 위협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정말 성공적이라는 거야. 근데 그것에 특정 라이프 스테이지 인생에서 인생의 단계를 딱 끊어왔을 때 뭐 아닐 때, 유충일 때, 유체일 때, 그리고 성체일 때, 노년기 그랬고 그 특정한 상황, 인생의 단계에서 가장 큰 위협에 처해 있을 때 그러니까 아기일 때는 부모가 지켜주지 않으면은 바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during 왔으면은 during은 뒤에 얘는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명사 와야 되는 거 제대로 봐주면 되겠죠. 전치사니까요. 그리고 여기 시간의 길이가 며칠 몇 시간 이렇게 나오면은 또가 나와야 된다는 것도 또랑 구분해 주는 것도. 그 다음에 while 얘는 접속사니까 구분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했었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거북이 알들은 제거될 수 있어. 죽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can be dead 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위험한 위험성에 처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위험성에 처했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알을 까기 전까지는요. 여기서 레이드는 요거 좀 어다. 이거 쓰려. 알을 까기 전까지 부화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것은 아마 높일 수도 있어요. 거북이들의 숫자를 높일 수도 있어요. 여기 the number of 왔는데 이거 a number of로 쓰면 안 되죠. 많은 거북이를 늘릴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건데 얘는 a가 아니라 너가 와야지. 거북이들의 숫자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북이를 늘릴 수도 있어. 어덜후드까지요. 성인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거북이들의 숫자를 늘릴 수도 있어. 뭐하면 아릴 때 잡아다가 길러주고 풀어주면은 어른 때까지 살아남는 거북이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거북이 얘기 지금까지 했어요. 터틀 프로그램 했어요. 그리고 크로코다일 프로그램은 역시 또 성공적이었어. 계속해서 성공적이네. 그래서 자, 3번의 파티큘러 라이프 스테이지 인생의 전체 단계가 아니라 특정 단계니까 아닐 때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늘려주는 게 맞죠. 그래서 성공적이었다고 해서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늘려줄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정 R일 때, 에그일 때니까 특정 단계 가주는 거 맞아요. 그리고 답은 5번이 돼야 되는 건데 9번 문장 먼저 보면은 크로코다일 악어 프로그램 역시 성공적이었다. R과 해칠리 방금 태어난 유체니까 여기서는 뭐 어린이 정도 사람으로 치면 어린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유체일 때 R일 때랑 유체일 때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획 저거는 코획 사육 시스템은 잡아다가 길러주고 그거였잖아. 놓아준다고 했잖아요. 릴리즈까지. 야생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는 게 아니라 릴리징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잡으면 안 돼. 이미 잡아서 기르는 건데 또 잡으면 안 되잖아. 너 잡았다가 가지고 또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놓아주는 건데 유체를 보내줘요. 원스는 일단 무엇 하라면 이런 뜻이고요. 일단 걔네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데 있어서 더 장기가 갖춰지면 더 발톱이나 이빨 같은 무기가 생기면 이거 랩이 아니라
themself 오는 거 제대로 봐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지들이 스스로를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면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selves가 오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22번 봤고요. 구조를 보면은 자, 주제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위해서 동물원이 프로그램, 회복 프로그램, 리커버리 프로그램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속에는 보육해서 잡는 거, 브리딩, capturing, 그 다음에 breeding 하는 거, captive breeding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르는 입장에서 브리딩이었고 길러지는 입장에서는 bred라고 능동, 수동 잡아주는 거 제가 또 봐줘야 그래서 포획 사육은 잡아서 길러주는 거는 어느 정도 자라면 야생에 돌려보내주는 거였고 그래서 거북이는 아닐 때 잡아다가 어느 정도 자랐어 돌려보내줘. 악어도 잡았다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잡으면은 돌려보내줘. 그래서 야생에는 얼마 몇 마리 안 되는데 이렇게 돌려보냄으로써 야생의 숫자를 서플멘팅, 보충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보완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른 거북이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악어 프로그램 역시 포획하고 사육하는데 스스로 보호할 만큼 themselves 보호할 만큼 다 자라면은 야생에다가 유체를 놓아준다. 그래서 주제는 동물원의 captive breeding programs. 여기 지금 정면에 브리딩 잡고 길러주는 프로그램인데 동물원의 포획 사육 프로그램이다. 근데 멸종을 prevent 막는 거예요. 저 prevent도 역시 stop이랑 block 이런 거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가까운 근접한 approaching close to 어디에 가까운 어디에 근접한 어디에 다가가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립하다, establish, make 등등 create 들어가도 괜찮고 그래서 뭐뭐를 만드는 거야. 포획 사육 시스템을 수립해요. 보호 프로그램, 리커버리 프로그램을 수립해요. 그 다음에 드물지 않다. 결국 드물다는 얘기죠. 드물지 않다. 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흔하지 않다. 흔하다는 얘기는 not unusual이라고 부분에 놨었고 이거 그냥 usual이라고 써도 되고 common, normal 그 다음에 드물다라는 표현이 unusual, rare 그 다음에 unique 이런 것들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종에 처한 동물들 이거를 위험에 처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endangered, threatened, compromised 이런 표현들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놓아주다라는 표현이 본문에서 release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놔주는 거, set free 또는 liberate, lose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키다, 보호하다, protect, defend, guard 스스로를 지킬 만큼 성장하면 이런 표현들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자, 우리는 정보를 보내지 않는다. 여기서 send telegraph 요거는 그냥 tell, is advance, 미리 전해주다, 미리 말하다, deliver, 미리 전해주다, 미리 말해주다, notice, 알려주다, notify, 알게 만들다, 알리다 등등등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미리 알려주는 거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거는 비유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정보를 보내지 않아.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뛰어난 비유야, 은유야. 그래서 메타포예요. 근데 뭐냐면은 giving advance notice 요거가 요인가 된다라는 거죠. 뭘로 바꿔도 다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당신은 close to you 여기 저거죠. close to 어디에 가까운 방금 보지 않았나? 당신에게 가까운 요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people이라고 안 써있지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you must inform. 그러면은 여기에서 inform A of B. 그러면은 inform A of B라고 하면은 A에게 B를 알리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이거는
info BA라고 써줄 수 있어요. 서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죠. 이거는 3형식이고 얘는 4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B가 관정공식하고 받는 거, A가 주는 거. 잠깐만, 요거 아닌데? 요렇게 일단 요렇게만 생각합시다. 4형식한테. 그래서 뭐뭐에게 뭐뭐를 알리다. 그래서 알리다이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요거는 다가오는 following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고, 다가오는 변화를 전달함으로써. 근데 뭐뭐 중요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전달함으로써. 이것도 다 똑같은 얘기네요. 정보를 보내주는 거. 그래서 there's a huge difference. 뭐뭐 하는 것 말하는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하고 A하고 B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거는 지금부터. 그리고 여기는 다음 달부터. 이런 식으로 A하고 B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콤마 위치 보이죠? 계속적 용법.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보이고 그냥 여기서 해석은 그것은 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부터 우리는 이를 다르게 할 것이다 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거야.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거 지금부터. 그리고 다음 달부터 우리는 이를 다르게 접근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자, 4번 보면은 텔레그래핑, 정보를 치는 것은 encourage people to adapt.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와 투부정사하게 하다. allow랑 똑같아요. empower. allow하고 똑같아요. encourage하고 똑같아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응하도록 한다. 적응하게 도와준다. 그리고 help 써도 되겠네요. 자, 텔레그래핑 뭐죠? 자, 정보를 붙이는 것은 포함하는데요. 뭐냐면은 다가오는 upcoming, 여기 following 둘 다 봤었는데 또 나왔네요. upcoming이 다가오는 사건이나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 그래서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이걸 보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 전부 다 포함이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일 만한 시간을 주는 거다.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됐든 정보를 치는 건데 자,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 패밀리한 것과 편안한 것, 그들에게 편안한 것,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사람들을 테이크 아웃, 꺼내버리는 무언가를 미리 정보를 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알려줘라 명령문이네요. 명령문이기 때문에 우선 원형이 왔죠. 그 다음에 7번 맞을 문장입니다. 이것은 무엇 할 것이에요. processing time. 요거는 처리하는 시간을 허용해 줄 거야. 처리하는 시간을 줄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상황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시간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뭐하게 할 거냐면은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것은 무엇이 일어나는지 다 받아들이고 뭐 할 시간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빈칸 같은 경우에는 5번 문장 앞에 4번 맨 끝에 adapt 요게 저기 빈칸 문장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나왔습니다. 그만하자. 그래서 전부 텔레그래프는 미리 알리는 거였어. 그래서 중요한 정보 변화, 익숙한 거 말고 익숙한 거 알려줄 필요가 없죠. 중요한 정보 그리고 중요한 변화는 미리 알려주면 사람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된다. 왜?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적응 없이 받아가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고지 미리 알려주는 거는 정보를 처리하고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주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익숙함을 벗어나는 편안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됐든지 미리 알려줘라. 좀 정보를 보내라. 오늘 갑자기 뭐 어디 갈 거야, 멀리 갈 거야. 이런 당황스럽죠. 오늘 누구랑 약속 있어. 이거 미리 알려줘. 오늘 뭐 하자. 당황스럽죠. 정보를 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황을 받아들일 시간을 허용해 주어라. 그래서 정보를 보내는 거 전부 다 적응하도록 도와준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제는 보면은 like a telegram, 전보처럼 사람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라. 근데 뭐하기 충분한 시간이 있냐면 변화를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줘라. 어드밴스 노티스는 일은 뭔가 미리 주는 그런 알림을 통해서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리다 또는 적응하다. 키워드가 어댑트였는데 적응하다. adjust, modify, 수정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리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inform, notify, notice, 그 다음에 let 누구누구가 알게 하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다가오는 upcoming, following, coming up 뭐 이런 것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다, 이해하도록 상황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상황의 변화를 change, variety, variation, 그 다음에 diversion 이런 것들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 뭐뭐하게 하다 empower 더 투부정사 이거 본문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encourage 또는 allow 이거를 했었는데 let도 사역동사 let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변화랑 같이 가야 되는데 저게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변화하고 익숙한 거하고 묶어서 봐줘야 됩니다. familiar, friendly, intimate, 친숙한, 그리고 close, 가까운 것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문법 정리 따로 없고요. 그래서 유의어들 좀 많이 봐줘야 되겠어요. 의미 정리하고 유의어들 정리가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딱히 봐줄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주제 이해하고요. 유의어들 정리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